소위 말하는 인싸, 친구 많은 이런 네네.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조금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지 뭐 사소한 팁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싸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일단 되게 활달할 것 같고 애들하고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고 또 외모나 키나 이런 것도 꽤 이제 좋아 보이고 플러스 좀 공부도 웬만큼 요즘 또 이제 공부를 너무 못하면 그렇죠. 또 인기가 없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다 능력 있는 아이만 인싸가 될 것 같은데 근데요 사실 그거 살짝 뚜껑 열어보면요 쟤는 왜 인싸지? 이런 애들 꽤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똑똑하게 내 마음을 말하는 법, 저자이시자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 그리고 의사소통 전문가이신 이임숙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릴 때 우리 주변에서 뭐 똑 부러진다, 그리고 저 아이 정말 야무지다 이런 말을 듣는 아이들은 그렇죠.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 좀 말을 잘하는 아이였었던 그럼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이들이 말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은 이 말을 잘한다를 사실은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은 뭐 부모님이 아이들 발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용 언어,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고려해서 하는 말들. 그러면서 네네. 내가 생각을 정확하게 아주 육하 원칙에 맞춰서 똑부러지게 말하는 경우 말을 참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능력도 당연히 발달이 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더 중요한 건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진짜 내 생각과 진짜 나의 느낌을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이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하기 능력이라기보다 자기 표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친구가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미안하면은 적절하게 미안함을 표현해야 되고 또 왜 친구가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부탁 같은 거. 야 이건 나 좀 빌려줘. 난 네네네. 싫은데. 이럴 때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몰라서 참고 그냥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온몸으로는 난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로는 거절하지 못하는. 네네. 결국은 진짜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진짜 말을 잘한다라는 건 표현 능력, 내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한테 상처 주지 않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저는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뭐 친구한테 미안한 상황 또는 고마운 상황 이런 말들을 잘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잘 못하나요? 성격적으로 좀 그런가요? 아니요, 성격이라기보다 이제 성격이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건 외향성과 네네, 내향성이잖아요. 근데 외향성인 아이들은 사람이 많으면 신나서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내향성인 아이들은 사람이 없을 때 말을 잘해요. 두세 명만 넘어가면 말을 못하는데 1대1로 너무 잘하는 한두 명 있을 때는 조금조금 말을 잘해요. 그래서 성향이라기보다 네. 아이들이 자라면서 못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걸 사실은 잘 못 배웠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아이가 좀 말을 솔직하게 잘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거를 진짜로 알아보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건가? 네네. 이런 거를 눈치채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할 텐데 그렇죠. 네, 네. 어떤 징후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너무 좋은 혹은 꼭 필요한 질문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요, 결국 아이의 언어 말하는 이 자기 표현 능력은요, 어디서부터 발달하냐면은요, 집에서. 부모님과의 사이의 대화에서 아이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연습이 되면 나가서 말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네. 자, 부모님은 말을 엄청나게 잘 가르치시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빠졌냐면 부모님이 시켜야 되고 지시할 게 많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게 힘들어요, 싫어요를 말하고 싶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걸 표현을 해봤자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표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경험을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근데 부모님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친구들 앞에 그냥 솔직하게 속 후련히 말을 못한다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신다면 이제 아이를 보고 신호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았어 내가 해볼게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의 내용은 해본다였잖아요. 근데 이 표정과 이 뉘앙스는 어때요? 난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 나 이거 숙제 너무 많은데 숙제 좀 줄여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너만 못한다고 하니?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아이는 뭐예요? 말해봤자 소용없다. 말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더 혼만 나는구나 하고 이제 속으로 사귀기 시작을 해요. 네. 우리는 아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가르쳐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무엇이든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구나라고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을. 그래서 아이의 표정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아이 표정이 힘들다, 너무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주면 잠깐만, 너 지금 말로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너의 표정을 보니 뭔가 네. 힘든가 보다. 그게 뭐가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잘 풀어갈지 의논을 해보자 해서 네네. 진짜 속마음을 아이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의 자연스러운 말을 이끌어내는 실천 지도법 몇 개만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말 중에 표정을 잘 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미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표현을 하지 않을 때 아주 중요한 3가지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네. 아니, 몰라. 그냥. 오. 이거 너무 많이 들으실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아니, 몰라, 그냥 이 말 속에요. 아이들이 이미 마음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게 부모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한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전 지도법. 아이가 아니라고 할 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엄마하고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럽구나. 미안해. 엄마가 혼내거나 잔소리하지 않지만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네 마음이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싶으니까 지금 네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속상한 게 있는지 말해줄래? 엄마 절대 잔소리 안 할게. 약속해. 이런 대화를 좀 더 해서 진짜 마음을 조금 끌어내주는 거를 조금 하루에 한 번 혹은 2, 3일에 한 번씩만 꼭 해주셔도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표현하는 걸 되게 잘해요. 왜냐면요. 아니 몰라 그냥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집단 상담을 할 때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정말 아이들이요. 친구 앞에서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미 엄마 앞에서 하던 말버릇이 그대로 친구들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너가 지금 친구가 한 말에 괜찮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안 괜찮아. 우리 여기는 다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해 주는 곳이니까 조금 용기를 내서 네가 지금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했잖아. 안 괜찮은 점을 솔직히 말해줄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기를 한 절반 정도는 해요. 네. 근데 이미 이게 조금 굳어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망설임이 너무 오래돼서 습관처럼 네. 굳어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망설여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지금 말하기 힘들어. 선생님이 시간을 줄 수가 있어. 너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몇 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 그래서 한 5분. 네, 1분, 2분, 3분?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한 5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네. 그럼 저희들이 시간을 정확히, 5분 됐다, 이제 말할 시간이야 하면은요, 정말 용기를 내서 말하거든요. 어떤 아이는 오늘 말 못한다는 아이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뭐 오늘 말 못하면 저희 일주일 후에 또 만나거든요. 그때 꼭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경험들을 갖는 게 아이들의 이 자기 표현 그리고 사회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되겠다 싶었던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다음 주, 그 다음 한 달 뒤 이렇게 좀 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하게 내 마음을 말하는 법을 잘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좀 전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여쭤봤는데 네네. 이런 책들이 사실 아이들이 봐야 되는 책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선뜻 사서 읽어봐 이렇게 네. 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기를 네. 넘어가고 초등학생이 되면 좀 어려운 게 네. 유아기에는 고지고대로 시키는 대로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생 1학년 때까지는 아직 조금 어리다 치지만 한 2학년만 네. 되어도 자아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자기가 선택하고 싶어해요. 그러니 너 친구 관계 어려우니까 이 책 읽어봐 하고 주면은요 왠지 거부하고 싶죠. 반항 그렇죠. 심리가 작동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정말 우리 아이 읽기에 도움되겠다 싶은 책은요 사서 그냥 이렇게 비치해 두세요. 그냥 아이 눈길이 가는 곳에. 그러면 아이들은요 늘 고민하는 게 친구가 공부 문제만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 같지만 실제 아이의 하루 생활은요 네. 친구 덕분에 친구 그렇죠. 때문에 왔다 갔다 그렇죠. 해요. 친구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지옥 같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고민이 실제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말해봤자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렇죠. 그럴 때 비치해 두시면 아이가 꺼내서 자기가 찾아봐요. 그리고 이 책에서 네. 아이들이 접하는 다양한 상황에 어떤 대한 상황들인가요?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 친해지고 싶을 때. 친해지고 싶은데 나는 다가가지를 못해. 음. 이럴 때 사실 엄마 나 친해지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말을 꺼내긴 해요 아이들이.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그냥 가서 말 걸어봐. 그럼 네가 가서 말 그렇죠. 걸어 같이 가서 놀자고 좀 해봐. 그죠. 네가 하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요 그거
네, 정답 맞습니다. 어, 내용상으로는. 네네네. 근데 아이가 그걸 실천할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신 말이 아이 마음에서 어떤 영향을 일으켜서 실제로 그 말의 내용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가서 놀자고 해봐. 사실은 이거 유아기 때부터 수천 번 하셨을걸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던 말은 효과가 없구나 하고 접으셔야 돼요. 그냥 그건 우리 아이가 좀 소심해서 그런가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아이의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가장 처음에 관계 맺기잖아요. 이게 연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 맺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아이가 해야 될 말과 행동 같은 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이가 이 책을 보고 혼자 네. 연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구성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간단한 만화식의 그림을 넣어서 네. 상황이 이거 내 상황인데 나도 딱 이랬는데 그렇게 느끼는 것부터 아이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럴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이제 그 옆에 이제 어. 설명을 조금 해놨어요. 구체적인 대화체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단 우리가 어떤 좋은 대화나 말도 한 번 보고 듣고 그대로 가서 따라하기는 힘들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수시로 이렇게 보다 보고 또 이제 어머니도 아버님도 이 책 좀 보세요. 보다가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말을 하도록 가르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너무 설명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가 당신은 옛날에 친구 사귈 때 어떻게 사귀었어? 내가 가진 비법은 이름을 친절하게 부르는 거였어. 주단쌤 이렇게 부르면 갑자기 느낌이 좋으시죠? 그럼요. 그렇죠? 성부쳐 부르면 좀 별로고 그렇죠. 이름만 불러주는 게 좋고. 성부쳐 부르는 게 왜 싫은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진짜 싫었거든요. 네, 왜 왠지 싫어요? 아세요? 엄마 아빠가 네. 혼낼 때 성을 딱 붙여서 홍길동 이러시잖아요. 기분 좋을 때 아유 우리 길동아 이러다가 맞아요. 홍길동 이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알았네. 네네. 우리가 그냥 우리 이름 보통 세 글자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냥 임숙 이렇게 하면 네 하고 다정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성을 붙여 부를 때는 혼낼 때.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이 성을 붙여서 이름 부르면요. 맞아요. 나도 모르게 긴장해요. 맞아요.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다정하고 친절하게 혹은 밝은 느낌으로 누군가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사실은 관계 맺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간단한 비법을 몰라서 애들이 친구를 못 사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3, 4학년, 4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너네는 지금 교실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말을 거는 아이들이 좀 많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별명 부르지 않을까요? 네, 별로 없다고 해요. 일단 이름을 정확하게 다정하게 부르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라고 말을 해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네. 그냥 뭐 야 이런 거. 야. 야가 많죠. 네네네네. 그렇구나. 근데 네네. 사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부모님들은 약간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고 먼저 하지 마. 정말 그거. 네. 그거는요 우리 아이의 인성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한 A라는 아이가 화가 나서 B를 때렸어요. 근데 사실은 때린 아이를 가해한 아이를 상담을 해봐도 때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말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행동은 잘못됐지만 내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라는 걸 공감받고 나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를 진짜 반성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부모님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요. 아이의 잘못을 축소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이게 보도되는 사건들은 축소하려고 애쓰시잖아요. 그거 내 아이에게 가장 나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타당하게 벌을 받아야만 이건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시 잠깐 흐트러졌던 이 도덕성과 인간성, 인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내가 한 7, 8만큼 잘못했어요. 근데 한 2, 3만큼 줄였어.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죄책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죄책감을 아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그 죄책감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이러면서 도덕성과 인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미안한 일을 했으면요. 미안한 만큼 사과는 꼭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만 사과할 용기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 사과를 제대로 못 배워서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과를 혼자 못 하겠으면
엄마 아빠가 함께 해줄게. 네, 가서 사과 편지 쓰는 것도 네 마음이 지금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 마음을 쓰는 걸 도와줄 거고, 또 직접 혼자 만나기 힘들면 같이 가서 만나서 엄마도 같이 사과해 줄게. 이 과정을 정말 겸허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해주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친구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맞아요. 하셨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친구 관계 어떻게 잘 맺는지 이것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인싸, 친구 많은 이런 네.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조금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지 뭐 사소한 팁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싸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일단 되게 활달할 것 같고, 애들하고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고, 또 이제 외모나 키나 이런 것도 꽤 이제 좋아 보이고, 또 이제 플러스 좀 공부도 웬만큼. 요즘 또 이제 공부를 너무 못하면은 그렇죠. 또 인기가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다 능력 있는 아이만 인싸가 될 것 같은데, 근데요, 사실 그거 살짝 뚜껑 열어보면은요, 쟤는 왜 인싸지? 이런 아이들 꽤 있어요. 정말이에요. 별로 외모가 그렇게 출중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 보면은 그렇게 유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면 애들이 한 줄씩 가서 걔 주변에 이렇게 모여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아이만이 가진 매력이,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확 두드러진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1학기 때는 잘 몰랐는데 2학기쯤 되니까 점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 비결은요, 자기답게. 나답게. 예, 우리가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내향적이라고 인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는 세계 리더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보니까 내향성이 좀 더 많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답게. 근데 내향적인 아이한테 야, 너 리더십을 발휘해봐, 애들한테 가서 발표도 잘하고 도와줘봐,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못해요. 맞아요. 저 못해요. 저만 해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손 들고 발표한 게 손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순번 돌아오잖아요. 그때 막 심장 쿵쾅거리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억지로 뭔가를 나서서 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패닉이 되고 학교에 못 갈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인싸가 되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친구가 되려면요, 우리 아이답게 아이가 사회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 이 기준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솔직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울지 않고 참지 않고 욱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사회성의 기본과 기초 그리고 치유는 모두 집에서 일어납니다. 엄마 아빠하고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 누적되면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부모님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아이 책이긴 하지만 미리 보시면서 습득하시고 아이랑 적용해보세요. 정말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쑥쑥 자라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